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8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 없이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더러워서 극적으로 난리를 친 저의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그리고 착실히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특이한 게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시퍼런 것을 좀 더 일찍 경험했다는 것이었죠.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적도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여기저기 삥 뜯고 다니고 껌 좀 씹던 그런 개망난이 일진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공부에 소질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자극을 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도 망쳤고 대학도 3년제 전문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가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한심하게 노는 무리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는 제술에서 들어온 한 살 많은 언니 하나와 동갑내기 여자애들 3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넷은 모든 전공 필수 과목부터 시작해서 교양 과목까지 모든 시간표를 하나로 똑같이 맞춰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지방에 있어서 기숙사를 써야 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도 함께 교숙 생활을 하며 같은 층에 머물게 되었는데 공용 샤워실 공간에서 혼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다가 그 무리들이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밖에서 옷을 벗을 때부터 들리던 대화에 의하면 그 무리들은 밤새도록 학교 앞 술집에서 남자 동기들이랑 술을 퍼마시다가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기숙사로 들어와 씻고 자려 했던 것이며 하필 제가 딱 부딪히고 만 것이었죠. 전 최대한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머리 감고 몸을 씻는 척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빡빡 닦아가면서 뒤에서 누가 왔던 말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몸만 닦고 나가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하지만 예상 밖으로 이 무리들은 저한테 무척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중 한 살 많은 언니는 아예 대놓고 쟤 봐라? 쟤 왜 여기 있어? 라면서 이 시간에 샤워를 하는 게 왜 우리 말고 하나 더 있냐며 다가와 제가 누군지를 보려고 했고 그제서야 제가 인기척을 들은 척하면서 놀라 쳐다보니 덩달아 놀라면서 왜 네가 놀라고 지랄이야 아씨 하면서 심장 떨어질 뻔했다며 샤워실 바닥에 앉았죠. 다소 뻘쭘한 상황이 이어져가는 와중에 저는 사과를 하고 제 샤워가 끝났다며 후다닥 밖으로 나왔고 몸은 제대로 말리지도 않은 채 잠옷으로 입던 원피스를 대충 걸치고는 후다닥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저를 따라와서는 제 방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놀래서 옷부터 제대로 입고는 다시금 문을 열었더니 저를 보고 놀란 한 살 많은 언니가 아닌 그 옆에 같이 다니던 제 또래의 동기가 서 있었어요. 사고만 하고 도망가면 다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았냐며 놀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데 전 왜 제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닌 일에 사과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일을 끝으로 더 이상 부딪힐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갈 때나 기숙사 안에서 마주치게 되면 저를 꼭 아는 척하면서 이 구역의 고스트라고 부르며 낄낄거렸고 급기야 한 살 많은 언니의 주도하에서 밑에 있는 동갑내기 동기들은 남자 동기들 앞에서까지 저를 샤워실 안에서 봤다는 야릇한 얘기를 꺼내며 기분이 상하고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때에도 친구들 괴롭힘 한 번 당한 적 없이 사교적이고 활발했던 저였는데 이 무리 애들한테 이상한 애를 괜히 찍혀버려서는 내내 심심함을 건드려도 되고 말로 시비를 걸고 기죽여도 되는 만만한 상대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진짜 고스트라며 모르는 척, 사람이 없는 척 무시하고 어깨를 치며 지나간다거나 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수상한 귀신의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웃던 대화들을 멈추고 온 강의실 내의 학생들이 저에게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들었다거나 하다못해 학식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다른 과 애들도 있는 그 사이에서 저를 향해 우리 과 고스트라고 소문난 애가 저라면서 여기저기 그 조그마한 전문대 안에서 소문이란 소문을 다 내버린 바람에 저는 말 그대로 취업 준비와 학점 공부에 치인 대딩사에서 만만한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학기 애들 중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랑 어울렸다가는 고스톱화가 되어간다고 욕 처먹을 게 뻔했고, 따라서 실제로 놀림을 받다가 저 쌩까고 차라리 혼자 밥 먹기를 선택한 친구놈 하나도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옷을 빨개 벗은 채로 샤워실 안에 있었다는 문구의 말을 하면서 제가 머리는 젖은 상태였고 몸에 물을 묻힌 상태였다는 것, 하다 샤워실 밖으로 달려나갈 때 몸에 흔들림 하는 것이 없었다는 성적인 농담을 남자애들 앞에서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급기야 제가 입었던 속옷 색깔부터 잠옷 색깔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하면서 놀렸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건 내 얘기는 늘 입 밖으로 꺼내졌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겐 말 그대로 한 여자로서 모독이고 수치였기 때문에 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아무도 저랑 말을 섞으려 하지 않고 피해야 하는 애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후배들마저 배물림대듯 저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야릇한 눈빛을 보내며 성적인 장난을 일삼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이 학교 자체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쯤 되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이 모든 걸 주도한다고 생각했던 한 살 많은 언니는 그냥 무섭고 기분 나쁜 게 많은 까탈스러운 사람일 뿐이었으며, 정작 그 언니 옆에서 저에 대해 고스트란 소문을 처음으로 냈고 저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던져가며 남자애들 앞에서 장난을 삼고 저에 대한 일방적인 놀림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 삼고 으쓱대던 동갑내기 년이 가장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그년으로 인해 모든 게 시작되었고, 그년으로 인해 이른 새벽에 샤워를 한 죄밖에 없는 제가 어느 순간 과를 넘어 이 학교 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인데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저것들, 특히 저 동갑내기 년한테 복수를 다짐하면서 저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보란듯이 성공을 해야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버렸다는 것이었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결심을 한 저 스스로 덕분에 저는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사람답게 어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눈물을 무릅쓰고 전문대를 자퇴하자마자 독한 마음 먹고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수능을 보겠다고 재수를 했고, 1년 반 동안 그 시간이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거란 두려움에 괴롭고 힘들었지만, 저를 괴롭혔던 무리와 동갑내기 년의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곱씹고 욕을 던져가며 눈에서 핏줄 터지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원하는 인서울대학에 제 수능을 성공하며 입학하게 되었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노력하고 현실에 감사할 줄 알면서 살다 보니 동기들한테 인기도 좋았고 학점 관리도 참 잘했어요. 학기마다 자꾸만 오르는 성적이 태어나 처음으로 학업의 희열도 느껴보았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했고 중간에 학교에서 공사로 보내준 어학연수도 다녀오며 나름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알차고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졸업하고 난 후 저는 이전에 저보다 누가 봐도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졸업 후 곧바로 또다시 2년이란 수험생활을 보내고 나서는 전공을 살려 세무사 시험에 도전 후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제 전문 자격증 달고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고생으로 얻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기에 일도 열심히 했고 살기도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과거에 우울했던 저는 완전히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선배님의 소개로 선배님의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지금의 남편이 그 사람과는 2년 정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도 정말 제 인생에서는 잊지 못할 최악이자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전문대 재학 당시 저를 무수하게 괴롭히고 결국 제가 먼저 자퇴를 하고 떠나기 전까지 사고 한 번을 하지 않았던 그 동갑내기 년이, 그년이 제가 결혼하겠다는 이 남자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았고 이건 뭐 보통 악연이 아니라 거의 그냥 지옥불에서 만나도 기름 끼얹어줄 그런 악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남자의 여동생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100%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파혼 통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께 헛소리 짓거리지 않도록 연락처까지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만나던 인연의 순간들이 너무 허무했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끝내버리고 싶을 만큼 그 동갑내기 인연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3달 가까이를 남편이 저희 회사와 집 앞을 번갈아 찾아오면서 입을 꾹 다문 채 저에게 무작정 매달리기만 했어요. 확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괴로워하던 남편한테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지난 시절 전문대를 재학 중이던 당시 네 동생한테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그녀는 내 인생 최악질이라며 쌍욕을 퍼버버렸는데 그제서야 파혼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자기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기에 이르렀었죠. 급기야 저희의 소개팅을 주선했던 저희 회사 선배한테까지 연락을 해서는 무작정 자기가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저를 설득 좀 시켜달라면서 전화를 해댔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기 여동생과 무슨 악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았는지 회사 선배는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졸업한 학교 다니기 전에 잠시 재학했던 전문대에서 나를 안 좋게 소문내고 놀리던 애가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그런 집안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 선배도 수긍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 난리를 치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고 급기야 자기 여동생을 저희 집까지 끌고 와선 제 앞에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며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 남매들을 뜯어 말리느라 여러 번 밤늦게 혼란을 겪어야 했고 결국 제 자존심 세워주며 끝내 여동생한테서 미안하단 사과를 받게 한 남편 행동에 제가 마음이 풀려버렸네요. 이제라도 이렇게 사과를 받아낸 게 어디냐며 너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전문대 자퇴하고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졸업하고 차석으로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이게 다 너 덕분이라며 동갑내기 그년 그러니까 제 시누이의 사과를 받아주고는 그냥 얘라 모르겠다 하며 남편과 결혼까지 했어요. 이게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피출의 진함을 무시했던 저의 실수였고요. 남편이 분명 여동생을 불필요하게 얽힐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저는 지금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게 하며 친누이가 절 배아파하고 부러워하길 바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 간에 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비행이고 실수였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그 순간 학교를 자퇴해야 한다는 큰 고민을 앞두고 많이 힘들었으며 비록 결과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긴 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저도 피나는 노력을 하며 불안감을 견디며 살았어야 했어요. 때문에 그만한 똑같은 대가를 시누이도 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씩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된 것은 시누이도 전문대를 졸업하고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에 성공했다더군요.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는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대졸 자격으로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살짝 시누이가 다르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냥 그대로 한 살 많았던 언니 아래에서 따까리 노릇이나 하면서 찌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다시 대학 가고 취업도 무사히 했다는 말에 대견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습니다. 나처럼 뒤늦게 현타라도 온 것인가 싶어서 시누이한테 동정심도 생겼었고 말이죠. 시누이도 그런 저의 감정을 눈치챈 건지 먼저 그땐 내가 너무 망나니였지? 라는 말을 하면서 저한테 자신의 과거를 욕보였고 또 새로 시작하느라 피똥 싸는 줄 알았어 하면서 말하는데 제가 과거 피출 터지게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제서야 알아가면서 가깝진 않아도 가족으로서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해가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에 시누이가 결혼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들어보니 시누이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라 하더군요. 저희 부부한테는 따로 말이 없어서 나중에서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시부모님도 그리고 그쪽 남자의 부모님도 모두 다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왜 자기한테는 소개를 안 시켜줬냐고 섭섭해하고 저는 저대로 그냥 누군지 궁금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상하게 궁금해하고 섭섭해하는 부부에게 신우이는 끝까지 그 남자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주말에 결국 신우이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최근까지 저한테 결혼할 남편 얼굴을 끝까지 한번 보여주질 않은 채 급기야 청첩장까지 저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더라고요. 하다 남편한테도 청첩장 받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로 지 여동생 말을 들으면서 청첩장을 양복 주머니 안에 꼭 숨겨뒀다가 저한테 딱 들켜버렸고요. 결국 남편한테 따져 물으니 자기는 결혼식 때까지 저한테 일절 아가씨의 결혼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생각이었다더군요. 결혼식도 혼자 가려고 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 바람에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신우이 결혼식을 참석 못한다는 조건하에 시댁 식구들의 비밀리에 소외된지 지냈고 뒤늦게 알게 된 후에는 그 배신감과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혼자 사는 중이냐며 내가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고스트냐고. 전문대 재학 시절 이후로 제대로 언급한 적이 한 번 없었던 저희 수치스러운 별명인 고스트를 다시 언급해가면서 화도 엄청 냈고 그래도 이 어처구니 없는 소외감은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군요. 세상에 며느리 혼자 신우이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하고 몰래 결혼식을 올리는 집구석은 제가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한테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우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생전 문자 한번 서로 보내지 않던 사이인데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주라고 문자를 남겼더니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이 전화를 기다리다 밤 12시를 결국 넘기고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출근하는 길 내내 정말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사람을 진짜로 고스트 취급하는 걸 대학 시절 이후 이 나이 먹고도 신우이년한테 또 당하고 있구나 싶어서 제 팔자가 너무 사납고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퇴근을 하고는 시댁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조우했어요. 글쎄 신우이가 결혼할 예비신랑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곱게 차려입고 와 앉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새손님 맞는다고 부엌에서 정신 없으신 것 같았고 거실에서는 시아버지가 신우의 애랑이랑 신우이랑 같이 화기애애하게 수다를 떨고 있다가 얼떨결에 저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또 서러웠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체격이 큰 신우의 애랑을 자세히 보니 그 뒤에 가려져 안 보이던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내 남편이 나한테 말도 없이 왜 있나 싶더군요. 그걸 다 떠나서 왜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모일 때 불러주지도 않고 하다 결혼식이라는 중대한 행사에 결혼한다는 말까지 숨기면서 나를 자꾸만 진짜 대학 시절에 그 고스트 취급을 하는 건지를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신우가 나한테 한 짓거리를 용서해주기까지 하며 결혼도 했는데 이런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뜬금없이 갑자기 따돌리려고 드는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어요. 신우의 애랑이 저를 향해 누구시냐고 가족들을 향해서 물어보는데 급기야 저희 신랑이 내 와이프 라는 말과 함께 새 식구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는커녕 그냥 저를 데리고 막 시댁 밖으로 나가려고 저를 억지로 끌고 현관 안으로 데려가서는 신발을 신기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이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내가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시댁은 그 정도를 지나도 한참 지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자꾸 억지로 신발을 신기고 데리고 나가려는 남편의 목덜미를 신발 안 신은 맨발로 확 까버렸어요. 내가 안 간다잖아. 나는 말과 함께 넉다운 되어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더니 이젠 하다 가족 모임에 나를 부르지도 않네? 라면서 주변에 있는 시어른들까지 번갈아 가면서 막 주변을 살피고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가슴을 막 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뭘 실수한 것도 없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가씨 결혼하면서 나를 무시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을 하니
아가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언니, 여기 세 사람 와 있는 거 안 보여? 그런 식으로 난동 부릴 거면 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와 있으면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나가라니. 급기야 제가 아니 내가 이 집 며느리고 저 사람은 이 집 사위 될 사람인데 소개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죽겠다며 거의 울음보 터지기 직전으로 대답을 하니 아가씨가 그러대요. 아, 진짜 쪽팔려서 모른 척 하는 건데 눈치가 이렇게 없냐? 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니 신우이는 자신이 전문대를 갔었다는 것 자체를 신랑한테 숨기려고 당시 자신과 동기로 한 학교에 있었던 저를 무작정 숨기려는 마음이었고 미리 저한테 언제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전문대 동기들,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고 함께 놀리며 어울렸던 그 새끼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할 텐데 제가 자신의 신우이가 되어서 나타나는 꼴을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다며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은 것이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말로 제가 쪽팔려서 초대를 안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제 맞은편에서는 혹여나 지 애랑이가 알까봐 안절부절 옆에서 시어머니까지 제 팔을 붙잡고는 애랑이를 보면서 얘가 참 말을 함부로 하는 며느리라 집안 행사에 잘 안 부르는데 오늘은 웃기네. 라면서 지 딸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데리고 억지로 막 현관 밖으로 떠밀려고 했어요. 눈물 가득 고인 제 눈을 보던 남편은 차마 억지로 쫓아내지는 못하겠던지 입구에 서서 엄마 내버려둬 만지지는 마 라면서 시어머니 팔을 떼어내고 있었고요. 이제 보니 지 딸 때문에 학교 중퇴한 며느리 불쌍한 줄은 모르고 있고 지가 따돌려서 친구 하나 자퇴까지 하게 해놓고는 지 체면 살리겠다고 결혼식장에 부르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시어머니부터 시누이까지 아주 쌍으로 지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다른 건 못해주더라도 시누이년 결혼식장 들어갈 때 수치심 가득 안고서 식치르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저녁도 못 먹고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뭐라도 오해가 있으면 풀겠다고 찾아간 거였거든요. 지들끼리 좋아 죽겠다면서 요리하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그 꼴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열불나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시누이 예랑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될 사람이 나 따돌림시켜서 내가 삐리리 전문대 자퇴를 했어요. 그 길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지금 나 세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 결혼할 때 당신 마누라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 사과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내가 쪽팔려서 결혼식 초대를 안 한다고? 왜? 너랑 같이 따돌렸던 네 삐리리 전문대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나 알아볼까봐? 그게 쪽팔린 거야? 라고 말이죠. 얘랑은 이미 울음보가 터진 제 앞에서 제 말이 거짓말로 들리진 않았는지 거의 충격과 공포란 표정으로 저와 애비 신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데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뒤에 있던 제 남편한테 오빠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아유 진짜 답답해 라면서 급기야 저한테 와서 저를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희 남편이 시누이의 얼굴에 주먹을 가격했어요. 야 이년아 나도 잘못하고 여기 있는 우리 집 식구들 다 잘못했잖아. 넌 미안하단 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결혼을 하는 자기 동생 편을 어떻게든 들어주려다가 울고 있는 마누라 얼굴을 보니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저를 쫓아내겠다고 달려든 지 동생의 눈두덩이를 주먹으로 확 내리쳐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시누이는 눈이 완전히 충혈돼서는 거의 정말 눈깔이 뽑혀 나오겠다는 듯이 비명을 질러댔고 급기야 시어머니부터 시아버지까지 그리고 결혼 앞둔 예랑이까지 이게 무슨 난리냐며 저희 신랑 말리고 시누이 말리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누워 자빠져 눈탱이 쥐어싸고 있는 시누이 몸뚱이 위에 올라타 이번에는 제 주먹을 쥐고서 나머지 눈탱이의 주먹을 가격했고요. 시누이는 완전 팬더가 돼서는 양쪽 눈탱이에서 눈깔이 뽑힐 것 같다고 뒹굴며 난리가 났는데 저는 결혼 잘해라 학폭 가야죠. 네 결혼식 때 내가 영상 하나 터뜨릴지 모르니 각오하고 라는 말을 남기곤 남편이고 뭐고 일단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상이고 뭐고 다 제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협박하겠다고 저지른 말이었고 전 일단 남편과 합심해서
당장 결혼식을 앞둔 신우의 눈탱이를 양쪽 다 피멍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속이 시원했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과는 계속해서 각방을 쓰면서 지냈고 매일같이 결혼할 때처럼 저한테 매달려 사과를 하는 남편에게서 전해 들어보니 신우이 눈탱이들은 예상했던 대로 지금 피멍이 완전히 올라와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결국 영상이 있다는 제 말을 믿으며 진짜로 시댁 앞에서 영상을 터뜨리면 어떡하냐며 이대로 결혼을 죽어도 못하는 신우이 고집에 당장 앞뒀던 결혼식이 취소가 되어버렸는데 급기야 애랑이 쪽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며 추가 결혼 날짜 잡는 걸 미루고 있다더군요. 그 바람에 거의 파토가 난 꼴로 눈에 피멍부터 빼면서 집에서는 신우의 곡소리가 매일같이 처녀 귀신 우는 것 마냥 혼 빠지고 정신없다고 하고요. 저야 뭐 인생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라도 지난날의 신우의 행각이 다 벌을받는 건가 싶어서 내심 속이 벅차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당시 힘들었던 나의 마음에 위로의 와인 한 잔을 건네주는 기분이었달까요? 결혼 한번 하지를 못한 채 급기야 눈탱이 밤탱이 되고는 파혼까지 당해버린 우리 신우이. 위로의 말이나 안부라도 좀 건네주고 싶은데 생각해보니 자기 얘기가 유튜브 타면 신나하겠더라고요. 만약 이 사연 채택되면 제가 사연 링크라도 우리 신우이한테 친히 보내줘 보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